12월 초쯤부터 이제 시험인가? 그래. 시간 빠르지. 이번 학기를 또 잘들 마무리하시고 유리함수 개념 설명을 좀 할 건데 일단 잘 들어. 머릿속에 없으면 나중에 응용을 못해. 그래서 일단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잘 기억해두고 내가 여름에 했던 얘기도 많은데 아무튼 유리함수 처음에 이제 스토리 자체는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야 y는 x분의 k라고 하는 기본형에서 처음에 이제 모든 문제집에서 다 출발을 하긴 하는데 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유리함수 자체를 이해할 때 처음에 y는 x분의 k의 형태로 이해를 하는 건 별로 이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 이해를 할 때 어떤 두 개의 숫자 x라는 애랑 y라는 애를 곱해서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맞아. 이게 왜냐면 너네 초등학교 때 처음에 반비례 그래프라는 걸 배울 때부터 저렇게 배우거든.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하는 것은 저런 형태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 이때 k의 값은 일단 0이 아니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 그리고 이제 여기서 크게 보면 이제 둘로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곱한 값이 있는데 그 곱한 값이 만약에 양수라면 혹은 그 곱한 값이 만약에 음수라면이라고 했대. 그러면 결국은 곱한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x랑 y는 둘 다 뭐가 아닐 예정이야. 0은 아닐 예정인 거야. x도 0은 아닐 예정이고 y도 0은 아닐 예정이야. 그리고 또한 얘네가 그림이 그려질 때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니까 x랑 y의 부호는 어떻게 써? 서로 부호가 같은 값을 갖겠지. 그러니까 그려지는 곳 자체가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질 수밖에 없대. 뭐 그래프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값을 대입하면서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아무튼 이제 뭐 그거는 이따가 좀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뭐 그때는 무슨 얘기 했었던 거냐면 이게 x, y를 곱해서 k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도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 이 x 좌표의 크기와 여기에 이 y 좌표의 크기를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고 즉 여기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그 뭐라고 하지? 직사각형의 넓이는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그리고 아무튼 그거에 대한 건 좀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요렇게 그려지더래.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얘가 x가 0이 아닌 곳에서 다 정의가 되니까 우린 얘를 정의역이라 부를 거고 그럼 치역도 y가 0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지더래. 될까?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선생님이 어제 좀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유리함수, 역함수 있는 건 다 안다 그지? 그럼 우리 이 상태를 1대1 대응이라 할 수 있냐? 아무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1대1 대응이라 할 수 있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쟤는 1대1 대응이란 얘기일 텐데 그럼 쟤는 정말 1대1 대응이 맞냐는 거야. x값이 달라질 때 y값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인정. 근데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지 1대1 대응인데 이게 공역이 도대체 뭐길래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잖아.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함수의 공역은 뭐야? y값 모든 실수 전체를 의미하는데 일단 먼저 여기서는 y값 자체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치역이기도 하고 공역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마인드고 공역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내가 그래서 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 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가변역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야. 가변역 그러니까 공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꼭 모든 실수여야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도 1대1 대응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뭐 시험 봐봐서 알겠지만 저런 표현도 중요하잖아. 그치? 기니디에서 나오기도 하고 표현 자체도 중요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괜찮을까? 여기까지? 아 그렇구나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이 가로선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게 원래 이제 나중에 미적분 가면 뭐라는 수평점근선이라 해.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있지? 이게 수평점근선.
얘랑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이제 이런 거를 뭐라 하면 수직점근선.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면 뭐 사선점근선이라고 해서 그래프 자체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점근선 이렇게 생기고 그래프가 막 이렇게 생긴 애들도 나와. 근데 이제 이런 건 사선점근선이라고 하고, 아무튼 간에 명칭은 그런데 뭐 교육과정 상에서의 표현 자체는 뭐 그런 말은 없어. 그냥 점근선이야 전부 다. 아무튼 그리고 수평점근선 y는 0, 수직점근선 x는 0 정도가 이제 먼저 존재하더라. 이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지. 아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아무튼지간에 이런 걸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잖아. 문제를 풀면 일단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야. 대칭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원점으로부터의 그 뭐라고 하면 그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이제 거리라고만 쓸게. 크게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대칭관계는 사실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야. 전에 그 얘기가 야 x랑 y를 곱해서 k잖아. 그럼 거꾸로 말해서 x 이 점 자체가 예를 들어 x, y였다고 한다면 얘네 두 개를 곱해서 k야. 그러면 x, y를 x랑 y랑 바꿨어. 그럼 y, x일 거 아니야. 그럼 y랑 x랑 곱했다고 해서 k가 나와 안 나와? 나와야지 맞지. 그렇잖아. 뭐 곱셈이니까. 그 다음에 x,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어때? 뭐 이거 거기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대칭관계가 크게 보면 선대칭관계와 점대칭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선대칭관계는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갖고 있는 특성이 뭐야? y는 x라든지 이게 뭐야? 점근선의 교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에 대해서 대칭, 또 점근선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에 대한 대칭이더라 이거야. 그치? 그래서 선대칭은 또 기본적인 마인드, 점대칭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과 항상 원점에 대해, 이 점대칭의 중심, 원점에 대해서 대칭관계를 찾아보면 반드시 대응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점대칭의 중심이 존재한다. 그러면 뭐 저 상황에서 보자면 기본 형태에서는 선대칭의 이제 y는 뿔마 x, 그리고 점대칭이면 뭐 0,0이 원래 기본이고, 얘를 갖다가 x축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 b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뿔마 x-a에 뭐 플러스 b다, 혹은 뭐 점대칭의 중심은 a, b다, 이런 식으로 변형이 좀 가능하겠지. 듣지? 당연하죠. 이제 거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얘기는 사실 문제 풀 때 뭐 이거저거 요모저모 쓸모가 좀 있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거리에 대한 얘기는 봐봐.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가 자 이렇게 그었어. 선생님 얘를 y는 x분의 k로 할게. 그러면 아무튼지간에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그으면 이게 무조건 이 넓이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게 기본 마인드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돼도 이렇게 누워도 뭐 마찬가지다 이거지. 이런 식이 되고 뭐 넓이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근데 만약에 넓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직사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쌤이 예를 들어 봐봐라. 그러면 예를 들어 넓이가 4짜리 정사각형이 있어. 그럼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일 거 아니야. 넓이가 4짜리 옆으로 끼다란 직사각형이 있고, 얘도 4인데 얘는 4고 얘가 1이야. 그럼 봐봐. 그럼 얘는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 얘는 둘레의 길이가 8이지. 얘는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 얘는 10이지. 자, 분명한 건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언제나 넓이는 일정해야 돼. 근데 둘레의 길이가 바뀐단 말이야. 바뀌지? 뭐에 근접할수록 둘레의 길이가 짧아져? 정사각형에 근접할수록 둘레의 길이는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야. 뭐 현상이 그렇잖아. 이해하겠어? 자, 그럼 이제 보자 이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이 상황을 갖다 조금 더 발전시킨 생각은 어떤 생각인 거냐면,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상황은 이렇게 잡아서 여기 길이가 모두 같은 경우인데 실제로 우리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알아. 얼마라고 했어 내가 아까? xy 곱해서 k가 되는 거라 했지. 뭐 지금 양수니까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 넓이 자체는 절대값 k라고 좀 더 일반화시킨 얘기를 해볼게.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 길이 몰라? 이건 알 수 있잖아. 루트 k겠지. 그럴 거 아니야.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루트 k겠지. 여기까지 이해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점 자체는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 점 자체는 또 어떤 역할도 하냐면 일단 점대칭의 중심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일자리 아까 대칭인 선대칭인 직선 있지? 얘와의 교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점대칭의 중심에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중 가장 가까운 점이기도 해. 요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야. 얼마인지도 알아. 얼마야? 루트 2k야. 명확하지? 명확해야지? 그렇잖아. 왜냐면 1대1대 루트 2게 명확하니까. 자, 이게 정확하게 점대칭의 중심에서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들 중 가장 가까운 최단 거리야. 저게. 이거 좀 알아야 돼. 이거 알면 인생에 좀 도움이 좀 돼. 알겠지? 사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야매가 아니라 삶의 지혜. 그지? 알고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거야. 봐봐. 무슨 도움이 되는 거냐면 여기 유리함수 준 걸 보면 하나만 풀어보자. 거기 어디냐면 49쪽에 20번. 유리식에 대한 것도 좀 할 거야. 49쪽에 20번. 풀어봐 지금. (49쪽에) 20번. 20번. 자, 일단 식정리부터 좀 다시 해보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우리 이런 거 식정리할 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전에 알려줬던 방식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 뭐라 했냐면 결국은 우리가 x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을 뭘로 나누는 거 아니냐, x 마이너스 2라는 것으로 나누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때 몫으로서 튀어나오는 값은 1이라고 보게 되고, 그러니까 몫이 1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면 분모 x 앞의 개수분의 분자 x 앞의 개수가 곧 이 몫의 역할을 언제나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자.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x-1을 조지면 위에서 아래 거 뺐을 때가 4가 나오면서
결국 우리가 x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은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이 1이고 나머지가 4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저 식을 갖다가 우리가 식을 정리해서 표현을 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4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얘를 정리를 하면 여기 1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x 마이너스 2분의 4가 된다. 그지? 우리가 이 과정을 특히나 조금 더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얘기했었냐면 나머지 정리를 얘기했었어. 나머지 정리를 어디다 쓴다고? 자,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K값을 구할 때, 직접적으로 K값을 구하고자 할 때 결국 분모가 0이 되는 식, 0이 되는 숫자, x-2가 0이 되는 숫자만 알고 있으면 집어넣자마자 우리가 4가 나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냐.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판단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자. 먼저 x 앞의 개수분의 분모 x 앞의 개수분의 분자 x 앞의 개수가 뭐가 될 예정이냐면 밑으로 떨어져서 y축 방향 평행 이동이 될 예정이야. 그래서 먼저 걔는 갈겨놓고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있다. 그 값을 직접적으로 어디다 분자에 대입을 해주면 바로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저걸 식 정리할 때 꼭 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게 이런 단순한 식보다는 미지항들이 더 많이 들어간 식일 경우에 조금 더 빠르게 얻어낼 수 있으니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 평상시 연습할 때도 자꾸 저 방향으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왜냐면 이제 미지항들이 막 들어가면 이걸 맨날 이렇게 쪼개서 하기가 좀 나중엔 좀 힘들어지는 순간이 올 거야. 그리고 굉장히 헷갈려. 이게 왜 헷갈리냐면 분모 앞에도 뭔가 값이 있고 이러면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아마 내 얘기대로 해주면 조금 덜 힘들 수도 있어, 이 부분은. 그래서 내가 꼭 개념 설명할 때 같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요걸 좀 기억을 좀 해주고.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풀 예정이냐면 뭘 알아보겠다는 거냐면 이게 현재 상황에선 얘가 요걸 갖다 쌤이 그려보면 요래 x는 2 y는 1에 점근선이 있고 우리 요 점을 2,1이라 부르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에만 그래프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쪽에다가만 그래프를 그리고, 이때 x축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x축 y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그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뭐 q와 r이라 부르겠대. 그치? 그래서 쌤 봐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내리고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서 이 직사각형 둘레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될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쌤이 여기를 길이를 A라 여기 좌표 A라고 부르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기다 A를 대입해서 요 식은 1 플러스 A-2분의 4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1 플러스 A-2분의 4가 몇 개 있다는 거야? 요게 2개 있다는 뜻이지? 직사각형의 둘레니까. 맞아?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게 뭐 2A 더하기 2 더하기 A-2분의 4고 조금 더 2의 A-2 그러면 얼마야? 플러스 A-2 분의 4 8이야? 아 8이구나. 8 그리고 뭐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생겼으니까 플러스 6인가 뒤에? 요래 되나? 그래서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때렸더니 요렇게 돼서 뭐 2루트 얘네들이 곱하게 되면 16이 나오고 플러스 6이 되더라. 뭐 이렇구나. 이제 그렇게 되게 하는 최소가 되게 하는 A 값을 먼저 알아보면, 그럼 얘랑 서로 같아야지 그 최소값이 나오게 하는 등호선의 조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랑 서로 같다라고 놔보니까 A-2의 제곱이 4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A-2는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일단은 이게 a가 2보다 큰 값이어야 되는 거니까 요게 이렇게 돼서 결론은 a는 4가 되고 이게 4가 되면 여기다 넣어보면 얼마야? 3이 되지? 그래서 점 P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다? 4,3이 되고 최종 답은 그래서 최종 답은 OP의 길이가 얼마가 되니? 5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됐어? 됐지? 잘 풀었어. 산술기압 평균을 쓰게 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커. 엄청 높은 확률이야 이건. 산술기압 평균을 쓰게 되는 일이 정말 많아. 그러니까 서술형에 나오면 꼭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 등호선이 조건까지. 알겠지? 자, 근데 그러면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그냥 정말 우리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럼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봐. 이게 맞냐 이거지. 저게 맞아? 내 말 잘 들어봐. 아무튼지간에 여기 위에 점이 하나 있다는 거잖아. 점이 하나 있다는 건데 이렇게인데 내 말 잘 들어봐. 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 길이가 얼마인지는 알잖아. 이 길이가 얼마야? 무려 2잖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길이가 얼마야? 무려 1이잖아. 그럼 내 말 잘 들어봐. 야, 이 길이를 내가 만약에 A라 하고 이 길이를 내가 만약에 B라고 하면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야, 여기가 점근선 라인이지.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로서 일정하다? 넓이는 사각형은 4로서 일정한 거다. 맞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가로 더하기 세로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3 더하기 A 더하기 B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지. 이게 최소가 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2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지. 물론 여기다 이제 나중에 2배를 하겠지만 내가 아까 이 길이의 최소가 되려면 저 두 개의 길이가 어떤 경우라고 했니? 같은 경우라고 했지. 같은 경우라고 했지. 근데 이 넓이가 얼마라고? K값이니까 이 넓이가 4라고. 그럼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니?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진 않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가 4,3이라는 거는 굳이 계산을 해봐야 아니?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삶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매가 아니라 삶의 지혜라고. 맞지? 그리고 이제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들을 어제도 좀 몇 개 풀어줬는데 일단은 이 앞에 페이지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 옆에 48쪽 풀어줄 건 아니고 그냥 요걸 좀 잠깐 봐봐. F 2-x 또 얘기할 때 됐지. F 2 플러스 x 둘이 더해서 2야. 요게 무슨 뜻이냐는 거야. 요거 한번 얘기할 때 됐잖아. 기억하지? 무슨 뜻이야? 요게 뭔 뜻이야? 대답 잘해. 유튜브에 박제가 되는 거야. 대답 잘못하면 알아서 유튜브에 올릴 거야. 저 몇 분 몇 초에 대답한 저 흑우는 누구죠? 좀 이런다고. 이거 뭔 뜻이었어?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네. 잘 모르겠으면 뭘로 나눠봐? 그건 기억하나 보네. 잘 모르겠으면 2로 나눠봐 라고 했는데 왜 나눠보라고 했지? 중점. 그렇지. 중점을 잘 봐. 중점인데 무슨 중점에 대한 얘기냐면 아무튼 2라고 하는 x는 2라고 하는 선이 있고 이 선에서부터 x만큼 앞으로 갔어. 거기서의 함수값과 x만큼 뒤로 갔어. 거기서의 함수값에 어디가? 정중앙 값이
이 라인과 이 라인의 정중간 라인이 누구라고? 1이라고. 이런 뜻이지? 맞아? 그럼 결국 무슨 뜻이야? 여기 이쪽에 있는 점들하고 이쪽에 있는 점들이 서로 뭐에 대해서 대칭관계에 있다는 거야? 2,1에 대해서 대칭관계에 있다는 거야. 맞아? 읽으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보고도 아무 감흥이 없으시면 안 돼. 자, 뭐야? 이건 점대칭 포인트에 대한 얘기야. 점대칭. 자, 점대칭 포인트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있었게?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이고 매. FA 마이너스 뭐 2를 어차피 써 있어.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2 플러스 x 는요. 이건 뭐야? 이건 선대칭이야. 뭐에 대한 x는 2에 대한 선대칭. x는 2에 대한 선대칭. 대칭 그래프. 자, x 자리에 우리가 2 플러스 x 정도 넣어줄 수 있어. x 자리에 2 플러스 아니다. x 자리에 2 마이너스 아니야. x 자리에 2 마이너스 x를 x 마이너스 1을 넣자. x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굳이 하나 보여줄 게 있을 걸 그래.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x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가 fx가 되고 여기가 이제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여기가 4 마이너스 x가 될 걸. 이거 기억 하나 몰라? 그 선생님이 이건 어디서 얘기했던 거냐면 그 도형의 이동에서 했던 얘기인데 우리 fx, y는 0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갑작스럽게 x 대신에 2a-x, y가 되면 내가 뭐라고 했지? 이것도 x는 a에 대한 대칭이야. 대칭이야. 딱 알고 있어야 돼. 주의되도록 하게 되는. 자, 얘를 보면 사실상 얘를 변형시켜 놓은 거야. x 대신에 2, 그잖아. 2-x, 2a-x가 들어가는 형태인데 결국 이런 걸 봐도 우리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게 x는 2에 대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뭐 하나만 첨언을 더 하자면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면 뭐라고? 주기함수. 그렇지. 그거까지 패키지로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괜찮을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너네 이제 공부하고 문제 풀다 보면 뭐 5만 가지 문제 풀게 되잖아. 아무래도 뭐 내신이라는 걸 하다 보면 5만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자 이런 걸 봐도 분명한 건 둘이 곱해서 곱이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지. 저렇게 둘이 곱해서 일정함이 확인되는 모든 것들은 유리함수로 표기가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실제로 B는 하고서는 얘를 무슨 Y축처럼 여겨서 문제를 정리해 본다면 A-1분의 4-1 정도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유리함수 모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꼭 반비례야 쟤도. 알겠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 니네는 뭘 풀 거냐면 거기 18번이 있을 거야. 49쪽에 18번. 풀어봐. 이게 약간 그런 문제야. 전에 내가 아마 중간고사 때도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잘못 건들면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는데 뭐 답은 나오지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 문제 유형 중 하나야. 되게 많이 나오거든 시험에.
답이 나오고. 얘들아, 전에 함수 가르칠 때 쌤이 fx랑 f 인버스랑 서로 같다 이랬으면 이때 둘로 나눠서 fx가 1차일 때랑 fx가 유리일 때랑 좀 다른데 이게 만약에 1차 함수면 어떻다고 했게? fx가 뭐라고 했지? y는 x이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절편 이런 형태. 유리함수인 경우에는 어떤 때 저런 f랑 f 인버스가 같아지겠니? 정근선, 그러니까 뭐지? 대칭인 직선 라인이 y는 x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뭐야? 정근선의 교점이 대칭의 중심이지? 정근선 교점 몇 콤마면? a, aa 형태. 그러니까 그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같은 경우라면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생긴 y는 x에 대해서 접으면 서로 대칭일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현재 이 PQ가 구조적으로 보면 얘랑 얘 자체는 지금 내가 설명한 것에 의해서 이 직선도 y는 x에 대한 대칭, 곡선도 y는 x에 대한 대칭, 그런 이 교점도 y는 x에 대한 대칭임이 명확하거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점을 알파, 베타라 정하고 이 점을 그러면 베타, 알파라 정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긴 게 현재 상황이 얘의 x좌표, 얘의 x좌표의 곱이 얼마라고? 곱이 알려줬어. 곱이 14래. 그래서 알파랑 베타의 곱이 14래. 그치? 근데 되게 웃긴 게 뭔 줄 알아? 이게 알파랑 베타의 합도 아니다? 합이 얼마야? 합이 얼마야? 거기 봐봐. x 플러스 y는 8이지? 거기다 알파, 베타 대입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는 거니? 8이라는 거지? 그럼 이 문제의 의도가 굉장히 황당한 거야. 이 문제가 뭐라 그랬어? OP 길이와 OQ 길이의 곱이라고 했지? 근데 OP 길이가 뭔데? 루트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고 OQ가 뭔데? 이거잖아. 이게 뭐라? 곱셈 공식이지? 이게 내가 이 문제를 왜 풀어보자고 했냐면 아마 모범답안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애들한테 이 문제 던져주면 K값을 구하려고 해. 이게 K값을 구하는 데 목적을 두거든. 근데 나는 이 문제의 목적은 K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에 목적을 두는 걸 중요시하네. 물론 이 문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긴 해. 내가 너네 내 블랙라벨 책 보면 굉장히 너덜너덜해. 몇 년을 풀었겠니? 극단적인 방향을 알고 있는 거지 당연히. 그렇잖아. 근데 이제 모든 문제가 이 문제처럼 저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진 않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 어떤 경우가 많냐면 결국 근계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사실 얘도 지금 근계수로 가다가 굉장히 쉽게 풀린 케이스고 이건 근계수 방향으로 가는 게 많아. 뭔가 새로운 역사를 써보려 하지 마. 알겠지? 새로운 역사를 써보려 하지 말고 항상 최대한 근계수 방향으로 가는 거를 꼭 명심해줘. 정의 안 되면 얘랑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같다고 놓고 결국 이것도 근계수를 쓰게 되는 방향이야.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이 문제를 갖다가 풀 때 K값에 목적을 두지 마.
필요하면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필요하면 안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이 문제에서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아무튼 근과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근계수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15번 문제는 내가 그냥 풀 거야. 문제는 같이 읽어볼게. 전에 풀었었어. 왜냐하면 이거는 풀었었어. 아니 그것도 그건데 이거는 봐봐. A가 4,0 B는 0,2 PA의 제곱 PB의 제곱 뭔데 이게? 그 3보다 큰 쪽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갈길게. 4,0요? 4,0은 어디쯤에 있냐면 한 이쯤에 있나 봐. 0,2 여기 위에 점 P 심상치 않음을 느껴야 하는데 저건 이기훈이의 취향 저격이라고 했는데 그지 태경아? 도방이 내가 가르쳤으니까 이기훈이의 취향 저격 뭐야? 그렇지 파푸스 중선 정리. 파푸스 중선 정리. 분명히 내가 이제 우리 벌써 1학년이 시간이 다 가잖아 이제, 그지? 기하할 때 많이 보게 돼. 분명히 쓰게 된다. 파푸스 중선. 꼭 기억하고 있다가 좋은 곳에 써야 돼. 내가 옛날에 기백 강의할 때 파푸스 중선을 쓰게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가 P 값이 변해. 근데 그러면 P 값이 변할 때 잘 생각해보면 PA 길이도 당연히 변하고 PB의 길이도 당연히 변해. 즉 변동값이 두 가지. P의 위치가 바뀌면 변동값이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이러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 그런 경우 변동값을 줄여주는 거야. 중선 정리로. 2배에 얘와 얘에 뭘 잡아서 중점을 잡아서 PM의 제곱 AM의 제곱 이렇게 가는데 이때 AM은 고정값이야 이제부터. 즉 누구만 변동값이야? PM만 변동값이야. 지금 내가 입 밖으로 내뱉은 이 모든 단어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 내가 옛날에 그 재수반에 그 이과 1반 그러니까 이과반에서 제일 잘하는 반이었어. 들어봤는데 얘네는 대부분 다 모르는 게 없어. 모의고사 보면 그때 이제 그 당시 킬러 완전 킬러 30번 하나 빼고는 그걸 이제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애들인 거야. 96점, 100점. 들어왔는데 난 그때 처음이었어. 이제 재중반이 처음이었는데 근데 애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물어봐서 내가 뭘 알려주면 돼? 그거 물어봤는데 애들이 이제 나한테 얘기했더니 벡터 내적 문제인데 벡터 내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그런 게 있어. 아무튼 벡터 내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할 때 이런 거를 끊어서 구하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뭔가 변동값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면 그걸 잘라가지고 알고 있는 값과 변동하는 값으로 잘라서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포인트에 대한 거를 좀 해달래.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옛날에 해줬던 게 첫 수업 때 이제 그걸 정리해서 해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애들이 많이 좀 까다로워하는 부분이야. 근데 이제 니네는 공간 벡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뭐 평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만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이게 되게 갑툭튀 개념이라서 갑자기 하나 튀어나오는 개념이라 원 때도 내가 강조했었잖아. 근데 실제로 고3, 고2 때도 너네 이제 뭐 기하 내신 보면 분명히 다시 보게 될 거야. 아무튼 파푸스 중선 항상 머릿속에 제곱값들은 떠올리고 있어야 되지. 자, 근데 이제 그럼 선생님 이게 돼요? 싶잖아. 이게 돼요? 이게 그러면 PM이 M값 자체는 현재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면 2,1이잖아요. 이게 어디가 최소인 줄 알아요? 최단거리. 그때쯤 이균이가 한 얘기가 있었어.
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점대칭의 중심 지점이 3,2인데 여기서 45도로 갈기면 이 지점이 가장 짧은 거리다 라고 했어. 근데 이게 정말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얘가 2,1인 바람에 얘와 얘도 기울기가 얼마로 이을 수 있어? 기울기가 1로 이을 수 있지. 그러면 이거보다 짧은 건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아까 얘기한 거야. 뭐 어떤 게 점대칭의 중심에서 45도로 갈겨서 만난 점, 여기가 이 거리가 가장 짧을 때다. 죽어가니? 괜찮아? 어제 수업하는데 간만에 분필 들었더니 이것들이 사경을 헤매더라고. 졸립진 않고. 어? 한번 끊었다 가자. 쉬었다 할게.